실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프팅 이상의 타이트닝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볼륨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래 되겠습니다. 실리프팅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피부를 위로 당기는 시술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건가요? 시술 자체의 의학적 원리로 본다면 단순히 당겨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보다 조밀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타이트닝의 효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실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프팅 이상의 타이트닝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을 좀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더 세게 당기거나 그럼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그건 너무 단순 무식한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얼굴의 조직 중에서 타이트닝 효과가 더 중요한 부위가 있고 리프팅의 효과가 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별로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적절한 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야지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PDO 실이 생분해성에 의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실도 분명히 일종의 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의도하는 것이 어떤 시술하는 의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리프팅은 당기기만 하고 볼륨을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하던데 이거 맞나요? 과거에 코그실만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실을 가공하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볼륨실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 실을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군데에 실을 많이 넣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볼륨실이 나오게 되었는데 잼버실이 되겠습니다. 코일 모양으로 형상화된 실인데요. 체내에 삽입되었을 때 볼륨을 지지하는 지지체로서 작동을 하고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전문용어로는 지지체 효과, 스카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향후에 어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이 어떤 기 모양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그 모양에 부합하는 틀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이 스카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이물인 볼륨실을 이용해서 그러한 과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볼륨실이 되겠습니다. 얼굴형은 사실 타고난 거잖아요. 수술이나 뼈를 건드려야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실리프팅으로도 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얼굴형은 실리프팅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해야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에 의해서 변형된 얼굴형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형은 어떤 딱딱한 조직인 볼 조직과 말랑말랑한 피부, 근육, 지방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부 조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얼굴 중에서 위쪽 강대뼈 있는 부위는 사실 볼 조직에 의해서 얼굴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으로 거의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하관 부위, 아래쪽은 지방, 피부 같은 조직에 의해서 얼굴형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팅이나 간단한 보톡스 시술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이게 실이 녹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녹게 되고 그러면 실리프팅의 시술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예방적 효과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술을 했을 때 모습이 하지 않았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실리프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체내에 남아있던 실이 콜라겐으로 대체되면서 지지인대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실리프팅의 예방적 효과는 지속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리프팅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실리프팅도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기는 하지만 마치 약물을 사용하고 시술하는 수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환자분의 과거의 병력,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리고 시술이나 수술을 한 이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필러를 많이 맞으신 분들 중에 실리프팅 시술을 했을 때 지연성 염증 반응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얼굴이 많이 붓게 되고 시술 후에 치유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시술 이력을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술 받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이 시술 후에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실리프팅 시술을 한 후에 실이라는 인공적인 지지 구조물로 새로운 틀을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새로운 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강한 마사지나 경락 같은 것은 가급적 한 2달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스스로 어떤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이러한 동작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붓기가 빨리 가라앉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우나를 가서 오래 있는다든지 엎드려 있거나 물구나무 서기 하는 자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붓기나 멍이 좀 더 빨리 빠지는데 도움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붓기나 이제 멍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냉찜질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프팅을 통해서 얼굴형의 라인을 개선할 수 있고, 이제는 볼륨실을 이용해서 볼륨 효과도 어느 정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리프팅 수술 효과를 적절히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고, 수술 후에도 주의사항을 충분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로 놀랍게 팽팽닥터 건복식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